네, 오늘은 2018년 11월 고전소설 중에 장경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저 장경전 뭐겠어? 장경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겠죠. 춘향전, 장화, 홍련전 다 뭐예요? 이 주인공 이름 따가지고 제목 쓰는 거야. 굉장히 단순하다, 고전소설은. 그리고 고전소설 하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소설이나 뭐 현대소설도 똑같죠. 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는 거. 소설의 3요소죠? 근데 고전소설은 왜 어렵다? 단어가 낯설어. 그리고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장경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는지 한번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주인이 문왈. 여러분, 소설에서,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 나왔다 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주인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야. 내 나이 몇이나 하며, 또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내 부모는 어떠한 사람이뇨? 이거 의문형 어미 나왔네요. 자, 주인이 너 나이 몇이고, 이름 뭐고, 부모는 어디 있니?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 같지? 그랬더니 장경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공 나왔다. 장경에 동그라미 칩시다. 연은 13세요. 나이 13살이고요. 이름은 장경입니다. 어버이를 난중에 잃고 어찌할 줄 모르고 두루 다니며 빌어 먹삽니다. 자, 엄마 아빠를 전쟁통에 잃어버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또 삽, 짭, 짭. 자, 여러분 이거 뭐였죠? 중세문법에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죠. 자, 주인이 자탄왈. 주인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이고 나의 자식과 영갑이구나. 또래구나. 한 가지로 다니며 불사환이나 하라. 나의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지낼래? 이렇게 물어보니 장경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주인은 그 고을 관비 차영이었어요. 자, 주인의 이름이 나왔네요. 차영이었대. 주인은 이름이 차영이었고요.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관아에서 노비로 일하는 관비였어요. 사회적 신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않아. 보통 조력자가 뭐 동물이 될 때도 있고 거북이 뭐 이런 애들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지위가 높고 아이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이 주인공의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세간이 요부함에 장경을 달래어 제 자식의 구실을 시키고 제 자식은 행신코자 하여 장경을 집에 두고 뿌려보니 영민하거늘 관가의 대임소지로 정하니 관가에서 장경을 부려보니 영민하거늘 그날부터 방자구실을 하되 수청을 잘하니 사람마다 칭찬하더라. 자, 이 관비가 비록 관비일지라도 이제 관비는요 출퇴근을 하고 관아에서 일을 하는 굉장히 하급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간이 요부하다 뒤에 설명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사람이었던 거야, 차영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이 장경을 달래어서 이제 아비를 잃은 이 장경을 자신의 집에 거두어 들이고 일을 시켰어요. 잔심부름을 시켰는데 영민하다. 잘한다는 거지. 영리하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가에서 일을 한번 시켜보니까 관가에서도 일을 잘해. 그래서 이제 관가에서 일을 잘해서 또 방자로 이 직책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방자가 되었어요. 각설이라, 자, 여러분. 각설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설하고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 각설 혹은 각설이라 혹은 각설이다 혹은 각설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이는데요. 각설은 무슨 뜻이냐? 이전에 이야기를 끝맺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각설 이렇게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요. 이전의 이야기와 뚝 단절이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각서를 쓰고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장면의 전환이다. 장면 전환이 이루어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영이 무상하여 장경의 머리도 아니 빗기고 옷도 아니 하여 주니 의상이 남루한 중에 머리에 이는 무수하고 몸에는 더러운 내가 나니. 자, 이 차영이라는 이 조력자가요, 이 장경을 이렇게 잘 챙겨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머리도 산발이 되어 있고 옷도 해지고 남루하고 다 달았어, 옷이. 또 머리에 그 벌레 알죠? 이가 다니고 몸에는 냄새까지 났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뒤에 볼까? 동무방자들이며. 지금 이 장경이 뭐 하고 있어? 방자의 일하고 있지. 근데 동무방자는 뭐야? 너희들 동무 친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방자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또 관속배는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이 곁에 오지 못하게 했대요. 너 너무 더러워, 가. 독부되어 그 정상이 참아 보지 못할러라. 독부는 뭐냐면요, 외톨이고요. 외톨이 돼서 그 형상 모습이 참아 보지 못하겠더라. 이거 누가 말하는 걸까, 얘들아?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판단을 넣는 거야. 요 앞에서까지는 이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가, 저 외톨이가 된 모습 보니까 불쌍해 죽겠네 이러면서 서술자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 주관적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로 혹 마루 밑에도 자고 부엌에서도 자며 어미를 부르다가 날이 새면 방자구시를 하여 지내더니 일일은 저 입고 온 옷이 헤어져 옷깃만 남았으니 부모를 생각하고 슬피 울다가 옷을 벗어 이를 잡노라 혼솔기를 떼어보니 하였으되 연안북촌 설악동 처사 장취애자 경이요 자는 각이라 기사년 12월 26일 해시생이라. 자, 지금 이 장경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어요. 방자 일을 하면서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울면서 살았죠. 옷이 하도 오래 입어서 닳고 해진 거야. 그리고 머리에도 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옷에도 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옷 김만 남았대. 그러니까 옷 김만 여기 카라 같은 곳만 남은 거야. 다 해지고 옷이. 그래서 이 옷을 벗어서 이제 벌레 이 같은 것들을 똑똑똑 잡고 있었는데요. 이 옷의 솔기를 뜯어본 거예요. 여러분 솔기 알아요? 이렇게 바지 있잖아. 바지 뒤집어 까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끝부분이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우리 솔기라 그래. 솔기를 뜯으면 바지가 이만큼 더 늘어나지.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 안에 공간이 있잖아. 이 안에 공간에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옷깃에 종이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 이 장경이가 북촌 설악동의 선비, 처사, 장취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름이 경이다. 그리고 이 몇 년, 몇 월, 몇 해 태어났다. 라는 말이 쓰여 있던 거예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그것을 쓴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자, 장경이 그 글을 보고 붙인 유서와 필적을 보고 통곡하다가 모친 지왕과 유서를 한데 간수하고 매일 슬퍼했습니다. 장경이 그 글을 읽으면서 안 그래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도중에 아버지가 친필로 쓴 그 종이를 보고서 더 그리움에 사무쳐서 아주 통곡을 하며 울다가 모친의 지환, 모친의 가락지, 지환이라는 것은 이 옛날에 이제 그 가락지 이렇게 둥그런 거 그게 두 개 쌍으로 한 번에 끼는 거 있죠. 손이 이렇게 있으면 가락지 이렇게 끼는 거. 이 모친 지환이랑 유서를 한데 간수하고 매일 슬퍼했어. 부모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지.
그 고을에 초운이라 하는 기생이 있으되 나이 13세라. 자, 장면이 또 끝났고요. 초운이라 하는 새로운 기생이 나타나네요. 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이 장취는 누구였어? 장경의 아빠였지. 남방 제읍에 유명하더니 초운이 매일 장경을 어여삐 여겨 관과 제반도 얻어주며 밥을 얻어다 준 거예요. 머리에 이도 잡아주고 배고파하면 자기 밥을 갖다가 주고 장경에게 또 따뜻한 음식을 얻어도 초운이 자기는 안 먹고 가져다가 장경에게 먹이고 장경이 울면 또 자기도 울었대.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초운이가 장경에게 또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주죠. 보는 사람이 아니 괴히 여길이 없더라.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초운이가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자가 하고 있네요. 근데 마지막 줄에 보는 사람이 아니 괴히 여길 리 없더라. 이 둘의 초운과 장경의 관계를 보면서 어머 쟤네 되게 특이하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서술자가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의 개입이 또 드러나네요. 자, 1억으로 초운이 나이 17세라. 자, 여기 방금 13세였죠? 근데 초운이가 어떻게 됐어? 17세가 됐지. 시간이 경과한 거예요. 시간이 그새 4년이 흘렀다는 것. 오간 은빈이며 설부 화영은 남방에 유명한지라 아주 외모 용모가 아름다워서 이 남방에 이 초운이라는 기생이 예쁘다고 소문이 난 거야. 사람마다 천금을 싣고 취코자 하되 초운의 마음이 철석 같아서 몸을 허하지 아니하고 매일 장경만 잊지 못하니 제 부모 초운을 불러 이르되.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초운이야 만나고 싶어서 이제 뭐 돈이니 뭐니 막 귀한 것들을 다 싣고 와가지고 이 초운이에게 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초운은 마음이 일편단심, 장경만 잊지 못해. 오매불망 장경만 기다리고 있죠. 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일편단심이지 초운이 일편단심으로 장경을 그리워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운의 부모가 뭐라 그래? 우리가 너를 낳아 괴로이 길러 나이 이제 장성하였으니 다 컸으니 천금을 받아 우리 주림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 부모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 길러줬으면 길러준 데에 대한 보답을 이 천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달라 말을 하는 거죠. 초운이 대답했죠. 내 몸이 비록 천하나 천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기를 내 또한 고집하니 거스르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기생 신분이나 나는 이 재산, 이 뭐 금덩어리든 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 뜻이 있으니 난 장경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하면 재상이 첩이 되고자 하느냐,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느냐, 명사를 좇고자 하느냐, 수재를 섬기고자 하느냐.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재상이라 함은 왕의 최측근, 가장 벼슬 중에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벼슬이에요. 이 재상이나 절도사나 명사, 수재 다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 의미하고요. 또 첩은 알죠? 본처 대신에 새로운 또 여자를 들이는 거 첩이라고 하잖아. 부실도 첩이랑 똑같아. 그래서 같은 말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 네가 그렇게 절개가 있으면은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과 만나려고 그러니? 약간 비아냥대는 거지.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초운이 대답을 합니다. 만약 진시절에 동산수지하던 사한석 같으면 가히 재상의 총첩이 될 것이오. 삼국시절에 사인오국하던 주공 곧 같으면 가히 절도사의 부실이 될 것이오. 한무제 시절에 봉황곡 타던 삼하상여 같으면 가히 부실이 될 것이오. 이제 넓은 천하에 어찌 그런 사람이 있어 섬기리까. 장경은 비록 인물은 남루하나 형산배곡이 진토에 묻혔으되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나 불구의 대장군 임검을 잡을 사람이니 천금은 쉬우나 이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아니하오니 부모는 초운의 굳은 절개를 회치 말으소서. 자, 초운이가 지지 않네요.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냐? 대단한 사람 만나려고 그러냐? 했더니 만약 이 진나라 시절에 사한석처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첩이 될 거고요. 똑같은 말 위에서랑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아주 어느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 정도면 내가 첩 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오는 사람 만나겠다는 거야? 절대 안 만난다는 거야. 왜? 장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넓은 천하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 아무나 안 만날 거야. 장경 어때? 인물은 남루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별로인 것 같지만 형산배곡이 진토에 묻혔다는 거는 진흙 속에 진주가 이제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굉장히 인재가 될 원석이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죠. 때를 만나지 못해. 아직 그 사람 때가 안 돼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불구에, 이거는 옛구에 아니 불자 써서 오래지 않아. 대장군 임검을 잡을 사람이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천금은 쉬우나 이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재물 그거 별거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못 만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당신들은 초은 나의 굳은 절개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은이 성격이 어때요? 당차고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그치? 하니 부모 천금을 못 얻고 마음에 애연하여 장경을 원망하더라. 자, 초은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장경을 원망하고 있네요. 그 귀한 재물을 받지 못해서.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장경은 소목사를 따라 황성으로 가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오른다. 원수가 되어 남이적을 멸하고 황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은과 다시 만난다. 자, 장경은 소목사라고 하면은 이게 지방관이에요. 이게 그 직급이야, 직급. 지금 뭐 주무관 이런 것처럼 그 지방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소씨성을 가진 지방관을 따라서 황성이라는 지역으로 갔고요. 벼슬을 하게 돼요. 심지어 원수가 돼. 원수가 뭐냐? 대원수라고 하는데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군인인 거야. 군인을 통솔하는 최고 직위를 가진 군인.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된 거지. 지금 장경이 초은이가 한 말대로 남이적을 멸하고 오랑캐들을 멸하고 황성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초은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자, 원수가 초은을 보며 전의를 생각하고 슬픔이 간절하나 잠깐 참고 문왈. 원수, 여기서 원수 누굴까요? 방금 원수 장경이가 원수 됐다 그랬잖아. 이렇게 고전소설에서는 그 사람의 성씨만 따고 그 뒤에 이렇게 직급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소목사처럼, 아니면 그냥 직급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명을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원수가 초은을 보며 전의를 생각하고 이전 날을 생각하면서 슬픔이 너무너무 심했지만 잠깐 그 슬픔을 참으면서 물었대. 너의 이름이 남방에 유명하던데 한번 보고자 하여 불렀더니 무슨 병이길래 즉시 오지 않느냐? 네, 초은이 말했습니다. 저의 병은 노년이 지나되 백약이 무효하오니 민망합니다. 제 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약도 들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원수가 말했죠. 온갖 병이 다 각각 근본이 있는지라. 모든 병은 원인이 있지. 너는 무슨 원인이 있냐? 초은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오나 근본을 못 짜오니 실상을 아뢰나이다. 과연 이골에 장수제라 하는 사람과 언약이 중하옵더니 전관 소목사가 데려갔었기로 이별 3년에 자연 병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굳이 물어보시니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이 장수제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목사가 장경을 데려간 후에 이별하고 3년이 지났고 그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장수제는 누굴까요? 역시나 장경입니다. 왜? 아까 소목사가 데려갔다 그랬잖아. 여기도 소목사를 따라 장경이 갔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소목사가 여기 데려갔다고 했으니까 이 장수제 장경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이로다. 소목사는 나와 일가라. 내 항상 그대게 다니되 장수제라 함은 금시초문이라. 연즉 다른 사람을 인연함이라.
그래? 거짓말 같은데? 소목사 나와 굉장히 친해서 그 집에 항상 자주 가. 하지만 장수재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거 아닐까? 는 초은이 말을 합니다. 어찌 그러하리이까. 원정이 가다가 죽었었거나 혹 중로에서 버리고 가었거나 하였나이다. 절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길을 가는 길에 죽었거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거늘 원수 속이지 못하여 눈물을 뿌리고 할 내 병이 즉시 나을 약이 내게 있노라 하며 월기탄을 주시거늘 초은이 받아보니 장수제가 이별할 때 드린 것이라. 비록 백년인들 어찌 모르리오.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생각하되. 자, 초은과 이 장경이 서로 좋아하는 애틋한 사이였죠. 근데 둘이 헤어지게 되어서 초은이 장경에게 날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사랑의 증표로 월기탄을 준 것이죠. 근데 장경이 이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만날 때 다시 내밉니다. 그 월기탄을. 근데 이제 초은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자. 원수가 소목사의 일가라니 분명 장수제의 서간을 가져왔거나 서간 편지죠. 불현즉 나를 취고자 아사옴이라 하더니 자 초은이가 월기탄을 갖고 오다니 장경이구나 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라는 사람이 소목사와 친척이라는 거 보니까 장경의 편지를 이 사람이 가져온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나를 장경한테서 뺏으려고 온 건가? 의심을 하죠. 그랬더니 원수 초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랑은 나를 모르느냐 자세히 보아라. 장경이 야 너 이거 월기탄 줘도 나 몰라? 나 좀 봐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울랑 뭐냐면요 초은 낭자 결혼 안 한 어린 여성을 우리가 낭자라고 예전에 불렀죠. 그래서 운랑 이거 줄여서 울랑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울랑도 초은인 거지. 근데 초은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하방청기라 존명을 어찌할리까. 이게 소인은 초은 자신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말할 때 내가라고 안 하고 제가라고 말을 하죠. 똑같아요. 또 존명이라 하는 것은 원수의 이름을 높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하방에서 일하는 천한 기생일 뿐인데 당신의 귀한 이름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했더니 원수가 말하죠. 울랑날랑아 초은아 7년 방자굿이라던 장경을 모르냐. 나 7년 동안 방자하던 그 장경이야 말하는 거야. 나 몰라? 초은이 이 말을 듣고 꿈인 듯 생신 듯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의 소매를 잡고 기절하거늘 원수 손을 잡고 왈 울랑아 진정하라. 이제는 내 병이 즉시 나으리라. 자 지금 이제 장경이가 다시 돌아오고 초은이는 장경의 정체를 드디어 확인한 거죠. 장경의 정체를 확인했죠.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초은이 겨우 인사를 차려 품을 열고 사운시를 드리거늘 받아보니 당시 이별시라. 초은이가 이 품속에 이별했을 때의 내용을 담은 시를 써서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경을 다시 만나면 주려고. 이걸 다시 주면서 장경이가 그걸 받아보니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죠. 원수 마음이 비창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더라. 초은이 울며왈 소첩이 잔명을 보존하여 살았다가 오늘날 대원수 행차와 찾으심을 어찌 뜻하오리까. 잔명은 남은 목숨이야.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장경 너가 이렇게 원수가 돼서 이렇게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냐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쁜 거지. 그때 원수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러니까 측량은 재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널 많이 그리워했다 라는 말을 하니 이릅 인민이 그제야 장경인 줄 알고 못내 반겨. 이릅 인민이라는 것은 그 남방에 살았다고 했죠. 그 장경과 초은이가 그 동네의 모든 그
백성들,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원수가 장경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반기면서 문안을 했다. 인사를 했다. 차영 부처를 불러. 차영 누구였어? 주인이었지. 그 처음에 오갈 데 없는 장경을 거두어준 은인, 조력자였죠. 그 차영 부처, 그 부부 내외 아내와 남편을 불러서 7년 은혜를 이르고 채단을 주시며 귀한 비단을 주며 양육하던 은혜를 갚았어요. 그랬더니 차영의 부처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42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죠. 판소리 소설 같은 거에서는 나오지만 여기선 안 나와요. 2번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장면 전환이 막 굉장히 자주 일어나면서 막 굉장히 어떤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아. 아니면은 숨겼던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아. 이런 상황은 아니죠. 3번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꿈과 현실 교체가 아니고요. 계속 현실만 나오죠. 4번 비현실적 공간 안 나와요. 현실적 공간만 나와요. 사건을 뒤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5번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 정답이죠. 장경이 너무너무 외톨이가 되어서 불쌍하다. 또 장경과 초운의 관계가 참 괴이하다. 이런 말을 했죠. 자, 43번은 저희 보기는 넘어가고요. A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에서 장경의 원수가 되어 초운을 만나는 것과 보기에서 이도령이 어사로 춘향과 만나는 것을 보니 장경과 이도령 모두 높은 지위로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있군. 맞는 말이죠? 원수가 되어서 왔죠, 장경이. 2번 A에서 초운이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과 보기에서 춘향이 칼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초운과 춘향 모두 고통을 겪고 있고 초운이가 고통 겪는 상황 맞았죠? 자, 3번 A에서 초운이 장경과의 언약이 중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보기에서 춘향이 전임사또 자제 도련님과 100년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초운과 춘향 모두 과거의 언약을 중시하고 있군. 그렇죠. 절개에 있는 인물이었죠. 4번 A에서 장경이 슬픔을 잠시 참고 초운을 속이는 것과 보기에서 어사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니 장경과 이도령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군. 처음에 슬프지만 여기 봐봐. 여기 볼까요? 초운을 보며 전일을 생각하고 슬픔이 간절하나 잠깐 참고 물었다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잖아. 초운인 거 아는데. 자, 그러니까 4번 초운을 속이고 있는 거 맞죠? 자, 5번 볼게요. A에서 초운이 원수의 소매를 잡고 기절하는 것과 보기에서 춘향이 어사에게 바삐 죽여 소녀의 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초운과 춘향 모두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군. 자, 보기에서는 춘향이 정체를 몰라서 계속 죽여달라고 했지만 초운이는 기절한 이유가 뭐였어? 너무 반가워서. 장경을 보고 장경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 반가워서 기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5번이 아닌 거고요. 자, 4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한 것을 계기로 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때 평민 이하의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조력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주인공은 인물의 능력을 알아보는 조력자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덜거나 정서적 공감을 얻어요. 자, 2명 있었죠. 일단 이 장경이 그 처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아까 여기 보면은 처사 장취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처사가 뭐야? 선비라고. 장경은 장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선비 집안이었어. 선비 집안.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를 잃지. 어릴 적에 고난이 시작되죠. 장경이 누구를 만나요? 주인인 차영을 만나고 또 2번째로 초운을 만나지.
근데 얘네 신분이 뭐였어? 차영이는 관비였고 관아의 노비였고 초우는 하방천기, 천한 기생. 그러니까 기생도 급이 있었는데 낮은 신분의 기생이었어요. 초운도. 근데 이 둘에게 이 장경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또 이 초운이는 장경이가 슬퍼하면 자신도 슬퍼하면서 정서적 공감을 해주었죠. 자, 1번 볼게요. 장경이 어버이를 난중에 잃은 것을 통해 장경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한 것을 알 수 있다. 맞네요. 난중에 잃었다라고 했지? 2번 두루다니며 빌어먹던 장경에게 관비 차영이 불사환을 하게 한 것을 통해 차영이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평민이하 신분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평민 아래가 관비인, 그러니까 노비인 건 알죠? 3번 장경이 방자구시를 하며 의상이 남루한 중에 머리에 이는 무수하고 몸에는 더러운 내가 나는 모습을 통해 장경이 하층민으로 살아가며 공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장경 곧 울면 저도 우는 초운의 모습을 통해 초운이 장경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어요. 초운의 부모가 초운에게 명사를 줬고자 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통해 초운의 부모가 장경의 능력을 알아보며 초운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너 얼마나 잘난 남자 만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였죠. 45번 아까 했죠? 오매불망. 여기까지 해설 끝내겠습니다.